안녕하십니까. 맥야드 북리딩 책 낭독의 브루스리입니다. 오늘 낭독해 드릴 역시 책의 제목은 아이디어 불패의 법칙. 구독해야만 좋은 일이 계속 생깁니다. 제 3장입니다. 생각은 접어두고 데이터를 모으라. 제 3장의 제목은 구글의 핵심 운영 원칙 중 하나인 의견보다 데이터 beats opinions 에서 따온 것이다. 나는 항상 스스로 내가 합리적인 사람이니 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은 대부분 데이터와 팩트에 기초해서 내리고 있다고 믿었다. 2001년부터 구글에서 일하고 나서야 내 의사결정 과정에 나 자신의 의견과 선호, 편향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자,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데이터에는 신선함이 있어야 된다. 데이터는 따끈따끈한 것이어야 한다. 새로 나온 것일수록 더 좋다. 왜냐하면 몇 년 전 혹은 몇 개월 전, 몇 주 전에는 진실이었던 것이 지금은 진실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태도나 기대가 휙휙 빠르게 바뀌는 첨단 기술 사업이나 온라인 세상에서는 이 점이 특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그렇게 거기에 관한 예시가 나오죠. 두 번째, 확실한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해당 데이터는 지금 평가하려는 특정 제품이나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 다음 것은 알려진 출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을 내릴 때 다른 기업에서 수집됐거나 다른 프로젝트를 위해 수집된 데이터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데이터 수집과 필터링 과정에서 어떤 기법을 사용했을지 누가 알겠는가? 이런 점에 알려진 출처가 분명해야 된다 하는 점에 유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 또 유의할 점은 통계적 유의성. 데이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야 한다. 충분히 큰 샘플을 사용해야만 결과가 우연에 좌우되지 않는다. 동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싶지 않다면 개인적인 경험이나 일회성 이야기를 데이터로 제시하지 마라. 참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구글 재직 초창기에는 나는 그런 실수를 2번 저질렀다가 2번 다 일화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라는 합창을 들어야 했다. 일화는 데이터가 아니다. 자, 여러분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데이터는 되겠죠. 자, 데이터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런 점에서 유의해야 된다라고 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군요. 그들의 데이터란 작은 꼭지 제목입니다. 그들의 데이터에 의존해 내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성공할지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그런 유혹이 일겠지만 그런 지름길을 택하는 것은 게으르고 위험한 시도다. 자, 나만의 데이터 사용하라. 내가 모집한 데이터. 자, 그 다음 꼭지 제목은 역시 나만의 데이터를 수집하라. 나만의 데이터. 그러면은 쓸모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 2부입니다. 4장 사고 도구. 흐리멍텅한 사고의 현실 감각까지 상실하면 생각랜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앞서 보았다. 현실 감각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하고 먼저 신제품 아이디어에 관해 생각하는 방식부터 정리해보자. 생각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의 신제품 아이디어가 막연하고 부정확하고
애매모호하고 여러 해석을 가능하게 하려면 더 이상 진행할 단단한 토대가 없는 것과 같다. 어느 아이디어를 테스트하려면 충분히 명확하고 정확하게 또렷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의미 있고 새로운 발견이 가능한 테스트를 설계할 수 있고 그 결과도 신뢰할 수 있다. 자,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느 아이디어를 테스트하려면 충분히 명확하고 정확하게 또렷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시장 호응 가설 성공하려면 여러 가지 적합한 A, 적합한 B, C, D, 적합한 E 등이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자, 아이디어가 나오면 시장 호응 가설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자, 숫자로 이야기하라 라는 꼭지가 있어요.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지, 중요한 것이라고 해서 모두 셀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셀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 모두 중요한 것도 아니다. 좋은 말이다. 가슴에 새길 말이다. 하지만 다음 문장도 참이다. 중요한 것 중에 일부는 셀 수 있고 세워야 한다. 자,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매모호한 의견이란 이런 것이다. 자, 우리가 회원가입에 버튼을 조금 더 넓게 만들면 클릭을 좀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의견이 하나 있다면은 검증 가능한 가설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회원 가입 버튼을 20% 더 넓게 만들면 가입자가 최소한 10%는 늘 것 같아. 자, 검증 결과는 역시 검증 가능한 가설에서 많은 가입자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XYZ 가설이 있어요. 그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심하게 오염된 도시에 살고 있는 일부 사람은 대기오염을 모니터링해서 피할 수 있게 도와줄 합리적 가격의 장치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자, 미지 세계 탐험. 뭐 이런 꼭지도 있고요. 쭉 넘어갑시다. 책장 넘기기 ASMR이 되겠습니다. 우연찮게 ASMR. 자, 프로타이핑 도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5장 프로타이핑 도구. 프로타이핑 PREYPING. 프로타이핑은 프로토타이핑이죠. 프로토타이핑은 내가 만들어낸 단어다. 나는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우리는 왜 새로운 단어가 필요하고 될 놈을 향한 우리의 여정에 왜 이게 중요할까? 내게 이 단어를 만들어내게끔 한 사례를 직접 살펴보는 것이 아마 가장 좋은 설명이 될 것이다. 그 사례로서 IBM 음성인식 기술 사례가 나오고, 다시 ASMR입니다. 책장 넘기기. 프로토타이핑.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엔지니어인 나는 신기술 시제품이라고 하면 어설프게 되는 대로 이어붙이고 여기저기 와이어가 삐죽 튀어나온 아직 본격적인 상용화가 준비되지 않은 제품을 떠올린다. 그러나 IBM이 시도한 이런 시제품에 대한 우리의 상식과는 너무나 달라서 새로운 이름을 붙여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내가 생각한 단어는 뭐 이런 것이었다, 이런 설명이 나오는데 중략합니다. 그 프리토 타입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ASMR.
자, 여기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XYZ Z죠. 가설. XYZ 가설. 즉 적어도 50%의 매니지 코인 세탁소 이용객은 Fold for You의 기계에 옷을 넣고 $2를 지불하여 옷을 갤 것이다. 나만의 데이터는 어떤 것이냐. 즉 12센트의 매니지 코인 세탁소 이용객이 $2를 지불하고 Fold for You로 옷을 겠다. 자, 나만의 데이터와 XYZ 가설의 차이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쭉 다시 ASMR입니다. 쭉 자, 여기 재미있는 꼭지 제목이 있습니다. 상표 바꾸기 프리토 타입. 상표 바꾸기 리레이블. 프리토 타입은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의 외관을 조금 바꾸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프리토 타입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다. 제품의 상표를 바꿔서 다른 제품인 척하며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지 보는 것이다. 수상쩍다 싶은가? 전혀 아니다. 그 사례로 하루 지난 초밥이 있고요. 사례 또 책 표지가 있습니다. 표지로 책을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표지를 통해 시장 데이터를 일부 확보할 수는 있다. 내 친구 마이크, 실제 이름은 아니다. 실제 이름은 스티브다. 그는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농담, 즉 주로 재미없는 농담의 열렬한 수집가이자 전파자다. 마이크가 수집한 농담 중에는 이런 것도 있다. 핀란드에서는 프로그래머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더딕. 너딕, 북유럽을 뜻하는 노르딕의 컴퓨터만 파고드는 괴짜라는 뜻의 너드를 결합한 것. 마이크에 비하면 내 말장난은 재미난 편이다. 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 변형과 조합. 프리토타이핑 기법의 설득력 있는 사례로 보이는 것들을 수집하고 공유하며 기억할 만한 이름을 붙여주는 과정은 즐거웠다. 하지만 여기서 공유한 프리토타입 목록이 완전한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말아주길 바란다. 그렇죠. 이 목록은 그냥 작업할 때 프리토타이핑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몇 개의 사례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라. 자, 사례가 몇 개 나옵니다. 라이브 데모 프리토타입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입 프리토타입. 자, 다음 꼭지 제목은 그런 게 있고요. 프리토타입의 본질. 앞서 보았듯이 프리토타입은 여러 형태를 띌 수 있다. 하지만 이름값을 하려면 프리토타입은 세 가지 핵심 사항을 반드시 만족시켜야 한다. 프리토타입은 적극적인 투자가 있는 나만의 데이터를 생성해야 한다. 프리토타입은 빠르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프리토타입은 저렴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저렴한 것도 문제입니다. 제6장입니다. 분석 도구.
적극적 투자 지표가 있고요. 쭉 넘어갑니다. 자, 이 내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구매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7장은 전략 도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전략 도구. 전략 하나, 생각은 글로벌하게, 테스트는 로컬하게. 전략 2가 나오겠죠. 자, 전략 2. 내일보다는 오늘 테스트하는 게 낫다. 전략 2까지 나갔는데 전략 3가 나와야 되겠죠. 전략이 더 있다면 있습니다. 전략 세 번째, 싸게, 더 싸게, 제일 싸게 생각하라. 자, 전략 네 번째, 고치고 뒤집고 다 해보고 그만둬라. 고치고 뒤집고 다 해보고 그만둬라. 여러분들 연애할 때도 다 해보고 그만둬야 되겠죠. 자, 이 재밌는 또 얘기가 나옵니다, 뒤에. 자, 책 내용 요약입니다. 제1부 복습, 불변의 사실. 1부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명령문을 이 책의 지침으로 제시했다. 될 놈을 만들어라. 그 다음, 대부분의 신제품은 시장에서 실패한다. 그 다음, 유능하게 실행해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디자인이 뛰어나고 엔지니어링이 절묘하고 마케팅이 화려해도 안 될 놈이 실패라는 괴수에게 잡아먹히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 다음 요약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유능한 실행력이 될 놈인 제품을 결합하는 것이다. 그 다음 의견보다 데이터다. 그 다음 요약은 우리는 나만의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데이터, 감정보다는 팩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겠죠. 어느 시장 데이터가 나만의 데이터의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반드시 어느 정도의 적극적 투자가 개입되어야 한다. 쓸모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왔고요. 3부 복습,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 보장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요약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로 시작한다. 시장 호응 가설을 확인한다. 시장 호응 가설을 숫자로 이야기하는 X, Y, Z 가설로 바꾼다. 네 번째, 범위 축소를 통해 더 작고 테스트하기 쉬운 X, Y, Z 가설을 여러 개 만든다. 다섯 번째, 프리토타이핑 기법을 이용해 실험을 실시하고 나만의 데이터를 수집한다. 여섯 번째, 될 놈 척도 및 적극적 투자 지표를 이용해서 나만의 데이터를 분석한다. 일곱 번째, 다음 단계를 결정한다. 추진하라, 폐기하라, 수정하라. 라는 것이죠. 무엇을 만들 것인가 라는 꼭지가 있어요. 그 아이디어는 여러분을 위한 될 놈인가? 그 아이디어는 세상을 위한 될 놈인가? 여러분을 위한 될 놈이 되게 하라. 뭐 그런 거죠. 성공하는 될 놈이라는 것은 이 책에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유능하게 실행했을 때에 성공할 제품을 얘기합니다. 뭐 나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지 마라.
비즈니스 너머를 생각하라. 올바른 될 놈을 추구하라. 이런 제목이 있고요. 자, 마지막은 그겁니다. 올바른 될 놈을 추구하라. 성공할 것임을 이미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만들겠는가? 어떤 종류의 제품, 서비스, 책, 회사를 만들겠는가? 세상은 해결을 기다리는 심각한 문제들과 챔피언을 기다리는 의미 있는 기회로 가득하다. 나는 여러분이 이 책에서 배운 것을 통해 노하우만이 아니라 자신감과 용기를 얻어서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세상에 뭔가 지속될 가치를 만들어내길 바란다.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 줄 무언가, 가치 있는 무언가, 여러분이 시도할 만한 무언가를 만들기를 바란다. 될 놈인 아이디어를 찾아내 그것을 제대로 만들고 시장 성공을 이루고 거기서 금전적 보상을 거둬들이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특히 의미 있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똑같은 것을 달성하려면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쁠 것이다. 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구독해야만 좋은 일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브루스리였습니다. 아이디어 불패 법칙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